다섯 번째 주제, 중복순열 가도록 합시다.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요, 정의를 얘기해보면 서로 다른 n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죠. 그리고 걔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n파이 r이라고 쓰고 n의 r제곱으로 계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서 저 기호를 쓰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쓸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 그냥 중복순열은요, 곱의 법칙을 연속적으로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n파이 r이라는 기호는 안 쓰긴 하는데 저 기호를 알고 계시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듣는 얘기인데 수능 3번 같은 거, 2점짜리 문제 같은 데서 2파이 3은 하고 물어본다라고 해봐요. 2파이 3의 값은 하고, 그쵸? 그리고 선지에 7, 8, 9, 10, 11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보고서 이게 2의 세제곱인지 3의 제곱인지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쵸? 당연히 2의 세제곱 맞죠? 8이죠. 그쵸? 3의 제곱 9 아니죠. 네. 그래서 순서대로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간단한 계산 방법 정도는 알아두세요. 문제 풀 때는 딱히 저 기호를 막 써야 되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왜 안 쓰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 ABC가 있고요. 사람이 ABC 그래. 사람 ABC가 있고 동아리라고 하자. 요 3명의 사람이 동아리를 선택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이렇게 4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 하나의 동아리만 선택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사람은 다 서로 다른 사람이죠. 동아리도 서로 다른 동아리죠. 그쵸?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동아리를 선택한다고 해요. 동아리는 하나씩만 선택을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요거 사람이 3명이고 동아리가 4개네. 이거 3파이 3가? 4파이 3인가? 이거 고민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쵸? 이게 헷갈려서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 n자리에 올 게 3인지 4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구분할 수 있긴 해요. 근데 헷갈리실 거예요. 그거 고민하느니 그냥 상황에서 그냥 바로 판단을 해버리시면 돼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동아리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요 A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 B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도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C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도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4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굳이 기호를 도입한다면은 3파이 4가 아니라 4파이 3으로 계산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먼저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곱의 법칙만 쓰면 끝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황 내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경우에 이게 중복순열을 쓸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구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복순열의 구조는요.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거에 대응을 시키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다른 동아리에 대응을 시켰죠. 그리고 이 경우에서 다 대응이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도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요 사람 A, B, C가요 전부 다 A라는 동아리를 선택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몰빵이 된 거죠. 그쵸? 그리고 B, C, D는 지금 하나도 선택이 안 된 거죠. 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은 중복순열을 의심해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중복순열 쓰실 때 저는 굳이 이거를 n파이r은 n의 r제곱으로 계산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중복 선택이 가능한 게 n이거든요. 중복해서 선택될 수 있는 게 n이에요. 그쵸? 사람은 중복해서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동아리가 지금 중복해서 선택이 되죠. 그쵸?
A, B, C가 다 똑같은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 선택이 가능한 것들의 개수가 바로 n인데 저도 그렇게 안 풉니다. 그거 생각하고 있느니 그냥 바로 그냥 곱의 법칙 쓰는 게 훨씬 빨라요. 괜히 헷갈리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상황적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무런 그런 제한 조건이 없는 진짜 간단한 예제 문제라서 그냥 이렇게 바로 풀리죠. 여러분들 문제 들어가시면은 언제 이거 쓰고 있습니까? 조건들이 엄청 늘어나죠. 다음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건이 막 걸려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중복순열만으로는 풀기가 힘들고요. 네. 이렇게 곱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다 세주는 게 편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요거, 이 구조. 그랬을 때 이게 중복순열이다 생각이 드시면은 몰빵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하나도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 좀 넣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함수의 개수 구할 때 또는 뭐 자연수의 개수 구할 때 이런 때 주로 써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구할 때마다 중복순열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볼까요? x에서 y로의 함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1, 2, 3, 4가 있고요. 여기는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냥 진짜 기본적인 거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시면요. 그쵸? 너무 많나? 이거 그냥 1, 2, 3까지만 합시다. 이렇게만 하시면요. 요거 그냥 함수죠. 아무런 지금 제한 조건이 없이 그냥 함수만 되라 라고 했으니까 x값이 y값이 대응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x값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f1 값으로 가능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1이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다섯 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 f2의 값으로 가능한 것도 역시나 다섯 가지죠. 그리고 3 f3 값으로 가능한 것도 역시나 다섯 가지입니다. 그럼 요거는 총 함수의 개수는 125개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3개랑 서로 다른 5개가 있을 때 요게 지금 중복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F1, F2, F3이 전부 다 1에만 이렇게 딱 꽂힐 수 있죠. 중복 선택이 가능한 것의 개수가 바로 요 밑에 들어온다 라는 거 아실 수는 뭐 있을 겁니다. 네. 뭐 알아서 나쁠 건 없는데 저도 설명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이때 중복순위를 쓸 수 있고 이때 조심할 거는 항상 요거 몰빵이 되거나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문제 같은 것도 문제에서도 보통 이런 경우 조건으로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예로 들까?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서 함수를 구하는데 제가 제한 조건을 좀 넣을게요. 제한 조건을 넣어서 치역에 원소가 2개라고 할게요. 이런 제한 조건을 제가 넣었다라고 합시다. 이 함수의 치역의 원소는 2개여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5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죠. 걔네를 치역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5개 원소 중에 치역 뽑는 방법 OC2가 되겠죠. 숫자 2개 고르면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2랑 3을 제가 골랐다고 할게요. 이게 치역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요 정의역의 원소 1, 2, 3은 이 치역의 원소에 대응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가지수가 2가지죠. 2 또는 3이니까. 그쵸? 2가지가 될 거고요.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도 2 또는 3이니까 2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3이 대응될 수 있는 것도 2 또는 3이니까 2가지가 되겠죠. 이거 그냥 2의 세제곱으로 쓸게요. 바로.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이거는 5c 곱하기 2의 세제곱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 틀리냐?
항상 이 중복순열의 구조에서는 모두 대응이 되거나 모두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기억에 남겨두라는 의미가 이 뜻이에요. 1, 2, 3이 전부 다 2에 대응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치역의 원소가 2개가 아니라 하나죠. 1, 2, 3이 전부 3에 대응되는 경우, 이렇게 몰빵이 됐을 때도 치역의 원소가 2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그럼 그 경우들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 2, 3이 전부 2에 대응되는 경우랑 전부 3에 대응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요 빼기 2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치역의 원소가 하나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복순열에서 요거 절대 잊지 마세요. 대응 안 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부 대응되는 경우, 몰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알아서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이거 안 빼서 실수했다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알려드렸으니까.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10 곱하기 뭐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60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 중복순열을 쓰실 수가 있고요. 물론 함수인데 뭐 1대1 대응인 함수다 라고 하시면 중복순열 쓸 수가 없죠. 그쵸? 1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뽑은 거 또 뽑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함수에서는 중복순열을 쓸 수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함수의 개수에 관한 내용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나중에 뭐 중복조합이나 이거 배운 후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좀 나중에 다 배운 후에 함수 총정리 파트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요, 자연수의 개수를 셀 때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세 자리 자연수가 몇 개냐라고 해볼게요. 그럼 세 자리 자연수면은 뭐 당연히 100부터 999까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뭐 여러분들 뭐 999에서 100 뺀 다음에 1 더해서 900개가 있네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진짜 사람마다 다르던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1로 맞춰줘요. 그러면은 여기는 99를 빼면은 900으로 맞춰지죠. 그쵸? 100을 1로 맞추려면은 99를 빼면 되고, 그럼 999에서 99를 빼면은 900이죠. 그쵸? 그럼 1부터 900까지는 900개의 자연수가 있죠. 1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쵸? 근데 이거 그냥 999에서 100 뺀 다음에 1 더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더하면 1000이니까 1000에서 100 빼면 900이 되겠죠? 이렇게 세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정말 약간 취향 갈리던데. 저는 보통 앞자리를 1로 맞춰주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뭐 여튼 세 자리 자연수를 셀 때도 그 개수 셀 때 중복순열을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자릿수 얘기가 나오면은 자리 깔고 시작하시죠. 세 자리 깔고 시작하시고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이 0이란 숫자죠. 자릿수 얘기할 때 0이란 숫자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막 앞에다가 0 써버리면은 이건 더 이상 세 자리 자연수가 아니에요. 두 자리 자연수죠? 그래서 우리가 자릿수 얘기할 때 이 0이라는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은 오면 안 되죠. 그럼 나머지 1부터 9까지 9개의 숫자가 올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9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 9개만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보시면요. 여기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0 들어가도 괜찮죠. 그럼 0부터 9까지 하면 10개의 숫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1의 자리도 10개의 숫자가 가능하죠. 따라서 9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900이다 이렇게 세줄 수도 있겠죠. 보시면 여기에 중복순열의 원리가 적용이 됐다는 거 보이시죠? 네, 어디서 적용이 됐냐? 여기죠. 10 곱하기 10. 10의 제곱으로 계산되잖아요. 중복순열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물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은 세 자리 깔아요. 똑같이.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의 모든 수를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다 써버리면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 10가지가 있고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 10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 10가지가 있죠. 그쵸?
근데 요거는 앞에 0이 들어오는 거를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0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그쵸? 어떤 경우를 빼주냐? 여기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 경우를 빼주면 되는데, 이 경우는 100의 자리를 0으로 이미 놨기 때문에 100의 자리 놓는 방법은 한 가지고요. 그리고 10의 자리 놓는 방법이 10가지, 1의 자리 놓는 방법이 10가지죠. 그러면은 1000 빼기 100 하니까 당연히 900이란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수의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중복수열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 조건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 중복순열 말고 다른 거를 써야 될 때도 많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상황에서 판단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우리가 그냥 문제를 맹목적으로 풀다 보면은 여기에는 0이 오면 안 된다 막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0 오게 해도 괜찮아요. 그 경우만 제외해 주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사고를 약간 다르게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요 앞자리에 0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어떤 케이스냐? 지금 딱 제가 세 자리 자연수다라고 찍어줬죠. 자릿수를 찍어줬죠. 그게 아니라 약간 범위로 나타냈을 때 어떤 범위로 나타내냐면은 이렇게 봅시다. 세 자리 말고 좀 길게 할까? 아니다, 그냥 그대로 갑시다. 세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 이하라고 해볼게요. 이거 범위로 준 거죠. 세 자리 이하. 그럼 한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를 모두 포함하는 거죠. 자, 물론 요거 999개가 있죠. 1부터 999까지니까. 네, 요거를 중복순열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하나, 둘, 셋. 세 자리니까 자리 깔아놔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차피 0부터 9까지 수가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숫자. 2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요. 앞에다가 0을 넣어서 표현을 할게요. 그럼 요거는 23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1 같은 숫자는요. 001로 보실 수가 있겠죠. 004 하면 요건 4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앞자리에 일부러 0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앞에가 여기가 0이다. 그리고 뒤에가 23이다. 0, 2, 3이다 하면 얘는 23으로 읽으시면 되고 여기가 00으로 시작하네? 그럼 얘는 1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의도적으로 앞자리에다가 0을 넣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방법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해주냐? 여기에다가 0이 와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쵸? 여기가 0이 오면은 이제 나머지 수는 두 자리 이하의 자연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10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도 10가지예요. 여기가 0, 0이 왔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한 자리가 되겠죠. 그쵸?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도 10가지죠. 그쵸? 자,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경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요. 세 자리 이하의 자연수잖아요. 자, 특이한 걸 잘 보셔야 돼요. 0이 굉장히 특이한 친구였죠. 여기 0인 거 괜찮아요. 여기 0인 거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 0이면 안 되죠. 그쵸? 0, 0, 0.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 경우를 빼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중복순열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 10의 세제곱에서 0, 0, 0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를 빼는 거니까 999가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지금은 그냥 이걸 바로 읽는 게 편하시죠.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하셔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0을 포함해서 자릿수에 0을 포함해서 세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복순열 설명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문제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19번. 보시면 중복순열 문제가 제가 일부러 4개밖에 안 넣어놨거든요. 이게 중복순열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그냥 곱의 법칙을 연속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컨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곳곳에
막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순열 단독 유형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냥 다른 문제 풀 때 막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일부러 여기다가는 네 문제가 아니구나. 세 문제밖에 안 넣었네요. 네, 괜찮습니다. 중복순열 쓰는 거 나중에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예 테마별로 뒤에 묶어놨던 거, 뭐 여사건 문제라든 여사건 주로 쓰는 문제나 뭐 등등등 그런 거에서 제가 조금 추가로 다룰 거니까 뭐 문제가 적다는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숫자를 뽑아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굉장히 기본적이고 간단하고 쉬운 문제죠. 하나, 둘, 셋, 넷. 세 자리 자연수니까 자리 3개 깔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0 있나? 0이 없네? 그럼 문제가 엄청나게 쉬워지죠. 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5까지 다 되고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까지 다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홀수라고 했죠. 홀수라고 하면요. 짝수 홀수는 무조건 1의 자리로 따지죠. 앞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1의 자리로 따지는 게 짝수 홀수예요. 요 1의 자리가 1, 3, 5, 7, 9 홀수면은 요 전체가 홀수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1, 3, 5, 7, 9 중에 1, 3, 5만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3가지다. 따라서 7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보시면요.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힌, 요거 하기 전에 제가 20번에 2007년 수능 나형이라고 적어놨죠. 그리고 그 밑에 21번이 있는데요. 11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경찰대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어차피 문제는 이렇게 돌고 돌아요. 완벽한 신유형 뭐 이런 거 찾기 힘들고요. 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좀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 드렸는데 우리의 수능 시험 범위는 교육과정상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교과서만 보고서 수능 보긴 힘들죠. 대신에 어떤 게 있냐? 기출문제. 이미 출제됐던 문제들은 전부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몇 년 전에 이거 냈었네? 그럼 이거 조금 심화시켜서 내도 애들이 풀겠지? 이미 냈던 거니까 다들 공부했겠지? 하면서 내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안 보면 큰일 나는 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거 완벽하게 새로운 걸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완벽한 신유형. 다들 듣도 보도 못한 와 난 천재야 막 이런 문제 만들기 힘들어요. 뭐 하겠어요? 기출문제 갖다 놓고서 요거 이미 나온 적 있는 건데 애들이 공부했겠지?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변형시키고 저 문제랑 합쳐보자. 이 문제랑도 합쳐보자. 이걸 잠깐 틀어보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번, 21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똑같은 문제예요.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표현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보시면요.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서로 다른 5개의 공이죠. 그렇죠? 서로 다른 5개의 공이고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입니다. 그럼 서로 다른 거를 서로 다른 거에 대응시키는 구조고요. 그리고 어느 상자에도 넣어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공을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는 하고 했고요. 가로 열고 빈 상자의 경우에는 넣어진 공에 적힌 수의 합을 0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빈 상자가 있다는 얘기는요. 당연히 대응되지 않는 상자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저 1, 2, 3, 4, 5를 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거에 대응시키는 구조고 전부 대응되거나 하나도 대응되지 않는 녀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중복순열의 컨셉이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중복순열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이게 중복순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적힌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이라고 했죠. 자, 그럼 보시는 거예요. 여기 공 보시면요. 공이 1, 2, 3, 4, 5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한 상자에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주시면은 이 값은 15죠. 그쵸? 3 곱하기 5잖아요. 15죠.
네, 뭐 다 더하셔도 괜찮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수열 배우셨으니까 등차 수열이죠. 그럼 3 곱하기 5 하시면 되겠죠. 자, 여튼 저 공 5개 숫자 다 더하시면 15잖아요. 그런데 적힌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능한 경우들을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자가 빈 상자다라고 하면은 합이 0이라고 했죠. 그렇죠? 1이 들어가면은 합이 1이겠죠. 2가 들어간 상자는 합이 2가 되겠죠. 3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1, 2가 들어간 상자는 합이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어디까지 가능하냐? 1, 2, 3, 4, 5가 다 들어가면은 걔는 15인 거예요, 합이. 그럼 그 전에 14도 있겠고 13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총 가능한 경우가 합이 0이 되는 경우부터 15가 되는 경우까지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래요. 13 이상이면은 13, 14, 15가 되는 경우, 이 경우가 없도록 해라. 그러면은 어떤 경우를 구하라는 거냐면은 0부터 12일 때까지 이 경우를 다 구해라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0부터 12까지의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하는 것보다 13, 14, 15 구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쵸? 나중에 이거 여사건이다 라고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별개의 챕터로, 별개의 테마로 제가 다루긴 할 겁니다. 자, 전체 놓고 봤을 때 이 16가지 경우 중에 13개 구할래요? 3개 구할래요? 네, 당연히 3개를 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 전체 경우 있죠? 전체 경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파란색 경우니까 이 3가지 경우를 빼도록 할게요. 그럼 파란색 경우만 남겠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전체 가능한 경우가 몇 개인지를 볼게요. 전체. 조건 다 무시하고 전체 가능한 경우. 자, 그랬을 때 이 공을 상자 A에 넣어도 되고 B에 넣어도 되고 C에 넣어도 되죠? 그럼 공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다른 공도 3가지씩 상자에 넣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전체는 3의 5제곱해서 243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가 243가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 객관식이네요. 보시면은 1번이요. 233이고요. 쭉 가서 5번이 211이에요. 그쵸?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은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수가 전체 243에 가깝죠. 그쵸? 우리가 구하는 게 이 파란색 0부터 12까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 경우가 지금 전체에 가깝죠. 그럼 이 경우는 많단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경우는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이 파란색이 233이라고 하면요. 이 빨간색 경우는 이때는 10가지 경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 파란색이 만약에 211이다 라고 해도 빨간색 경우는 32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구할래요? 빨간색 구할래요? 그쵸? 당연히 빨간색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걸 꼼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꼼수는 아니죠. 네, 그럴 거면 주관식으로 내든가. 우리는 저 빨간색 케이스만 볼 거고 그럼 케이스가 3개가 있죠. 합이 13, 14, 15인 경우. 그런데 합이 15인 경우부터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요. 상자에 들어간 수의 합이 15다. 근데 1, 2, 3, 4, 5 다 더해야 15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상자에 다 들어가란 얘기죠. 한 상자에 다 들어가야 되죠. 1, 2, 3, 4, 5가 A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B에 들어갈 수도 있고 C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는 총 3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A에 다 들어가거나 B에 다 들어가거나 C에 다 들어가거나. 그럼 케이스 2 보실게요. 케이스 2는 한 상자에 들어가 있는 수가 14. 그쵸? 한 상자에 들어가 있는 수가 14인 경우. 요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어차피 이거 5개 다 더한 게 15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자에는 2, 3, 4, 5가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상자에는 1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상자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경우를 나눠주시면 될 겁니다. 되셨나요? 네. 이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그쵸? 어차피 지금 이거 서로 다른 상자고요. 1, 2, 3, 4, 5, 0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 나눠졌죠? 그쵸? 한 개 네 개로 이미 나눴죠, 이미. 그쵸? 이미 나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A, B, C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만 찾아주면 되겠죠. 이 서로 다른 세 개를, 서로 다른 상자, 세 개에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요거 그냥 3팩토리얼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 케이스 3 보시면요. 요것도 합이 13인 경우죠. 합이 13인 경우니까 이 경우는 1, 3, 4, 5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리고 2 따로 묶고 아무것도 안 넣는 경우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서로 다른 세 개를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넣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3팩토리얼 가지죠. 그쵸? 자,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 13, 14, 15 그냥 다 받고요. 그랬을 때 다 더해주시면은 3가지, 6가지, 6가지 더하니까 총 15가지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그냥 이렇게 내시면 되죠. 전체 243가지 중에서 우리가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15가지였죠. 그럼 우리가 찾는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는 243 빼기 15 해주시면은 228가지가 될 거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겁니다. 네, 요거 구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접 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면은 역으로 그 나머지를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21번 경찰대 문제를 보시면요. 똑같아요. 문제 똑같이 쓰여져 있는데 하나가 달라요.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1 이하가 되도록이라고 했죠. 그쵸? 우리가 방금 본 문제는요. 12 이하가 되도록 하는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근데 경찰대 문제 뭐예요? 11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은 네, 0부터 11일 때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전체에서 12부터 15일 때까지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구해야 될 게 케이스가 지금 하나 더 늘어난 것 뿐입니다. 합이 12인 경우를 봐주자. 그 한 가지 경우가 추가된 게 바로 21번 경찰대 문제고요. 네. 그랬을 때 합이 10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합을 12로 만드는 방법은요. 3, 4, 5하고 이렇게 묶어주면 요거 12죠. 저렇게 더해야 12가 되는데 나머지 공이 1, 2랑 2가 남잖아요. 그 1, 2랑 2를 이렇게 따로 묶을 수도 있고요. 3, 4, 5 한 다음에 1, 2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죠. 같이. 같은 상자에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심지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1, 2, 4, 5 이렇게 넣어도 괜찮죠. 저것도 10이죠. 그쵸? 그래서 합이 12인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이 각각의 경우를 따로 또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이 지나는 사이에 11년 지나는 사이에 조금 더 문제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한 가지 경우를 더 봐야 되는데 그 경우가 복잡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나눠드렸으면은 여러분들이 저거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풀어보시면은 뭐 답은 뭐 뒤에 적혀 있죠? 답은 5번이 될 건데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답이 5번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것도 직접 나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순열 이 정도로 간단히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